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벌써 3일째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사진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승만과 메가더, 같은 시대를 살았던 두 천재입니다. 두 분이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일단 이승만 박사는 아시아인, 황인종, 동양인 최초로 세계 최고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법 박사입니다. 한국 최초가 아니고요. 아시아인, 황인종, 동양인 최초의 프린스턴 대학 국제법 박사. 천재였다는 얘기죠. 메가더는 지금도 깨지지 않는 미국 육군사관학교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아주 뛰어난 엘리트입니다. 두 분이나 천재고, 또 공통점은요, 두 분이 사셨던 시대에는 공산주의가 좋은 거라고 생각한 지도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두 분은 유독 아주 공산주의를 싫어했던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공통점은 독실한 기독교인, 잠자리에 드시는 습관까지 똑같았어요. 이승만 박사의 습관이 뭐냐면은 주무시기 전에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죠. 이 말씀으로 우리 아내를 축복합니다. 그럼 프란체스카 영부인이 아멘 그러고 남편이 대통령에게 또 성경을 읽어줘요. 이 말씀으로 우리 남편을 축복합니다. 아멘. 부부지간에 서로 성경을 읽어주고 잠자리에 드는 게 이승만 프란체스카 부부의 습관이었는데요. 우연의 일치로 메가더 장군 부부도 똑같이 성경 읽어주고 잠자리에 드는 습관까지 비슷했습니다. 제가 이승만 연구하고 강연하고 다니니까 야 나도 본받아야겠다 그래가지고 해보려고요. 집에서 우리 집사람에게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때 집사람이 갑자기 왜 그래? 이러더라고요. 이게 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분의 인연은 꽤 오래됐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 과정을 밟을 때 만나게 됩니다. 미국에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Friends of Korea, 직역하면 한국의 친구들, 대개 한미 친선협회 이렇게 번역되는 단체를 만듭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 단체를 통해서 미국인들에게 한국을 열심히 알리죠. 그 Friends of Korea 친선협회가 많을 때 회원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주로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 또 정치인들, 언론인들, 대학 총장 같은 교육자들, 미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열심히 모여가지고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Friends of Korea 모임에 아주 주역으로 활동했던 미국인이 어느 날 젊은 소령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승만에게 소개를 하죠. 닥터 승만 리, 내 딸내미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우리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을 때 비슷한 나이에 그 미군 젊은 소령을 딱 봤더니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승만이 생각을 해요. 나중에 한국이 저 사람한테 크게 도움을 입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굉장히 잘해줍니다. 생일날 선물도 주고 크리스마스에 카드도 주고 그러면서 친해졌던 그 젊은 소령이 메가더입니다. 그 미국 최고의 명장 메가더가 소령 시절부터 이승만이랑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두 분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천재고 반공주의자고 기독교인이고 공통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두 분이 너무 가깝게 지냈습니다. 얼마나 가까웠냐면은 메가더만 나타나면 프란체스카 여사가 질투가 났대요. 이승만이 메가더 장군에게 너무 친밀하게 잘해줘갖고 둘이 만나면 팔짱을 끼고 어깨 동무를 하고 다정하게 몇 시간씩 속삭이고 그러니까 부인이 볼 때는 야 우리 남편이 나보다 저 메가더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질투를 느낄 만큼 두 분이 평생을 가까운 친구를 지냅니다. 보면 둘이 팔짱 끼고 있는 게 사귀는 것 같지 않아요? 아 만나면 악수만 하면 되는데 옆구리를 왜 만집니까 또 이렇게. 그렇게 거리가 너무 가깝죠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만나면 끌어안고 막 속삭이고 하니까 프란체스카 여사가 질투를 느낄 만큼 가까웠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메가더를 한국편 되게 만들기 위해서 평생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도 미국의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잠깐만요. 어떤 뭐가 없네요. 미국의 아주 그 명장 군사 계통의 명문 집안입니다.
아버지 메가더가 러일 전쟁 때 조선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강대국 장군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고종 황제가 귀중한 선물을 합니다. 조선의 국보급 향로를 줍니다. 여러분, 조선의 국본이 얼마나 멋진 예술품이겠어요. 아버지 메가더가 그 선물을 받고 너무 기뻐갖고요, 자기 집 으리으리한 대저택에 한 층을 헐어서 박물관을 만듭니다. 그 박물관인데 전시품은 딱 하나예요. 향로 하나를 전시해 놓고요, 미국 대통령, 미국 고위 장성들, 정치인들 초청해서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바베큐 파티 할 때마다 자랑을 해요. 아, 저희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황제가 국보를 나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미국 지도자들이 와서 보면은 이 향로가 근사한 게 멋있거든요. 야, 이런 귀중한 선물을 갖고 계시니까 좋으시겠습니다. 아버지 메가더가 향로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어요. 마지막 세상 떠나면서 아들에게 가보로 잘 간직하라, 그리고 물려줬습니다. 아들 메가더도 아버지 닮아갖고 그 향로를 아꼈는데요, 아시아 주둔 미군 사령관, 나중에는 연합군 사령관으로 너무 오래 일해갖고 16년 동안이나 메가더가 자기 고향 미국 땅에 가지를 못합니다. 군인이다 보니까 근무지에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16년 동안 아시아에 머무니까 그 향로가 보고 싶어가지고요, 부하를 시켜서 향로를 운반해서 유엔군 사령관 막사에다가 전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전쟁하면서도 메가더가 자랑을 했어요. 같이 싸우는 장군들, 연합군 지도자들 오면은 이게 코리아의 국보고 우리 아버지가 선물 받은 우리 집안의 가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 다 근사하거든요. 16년 동안 집에 못 가니까 그 향로를 자기 근무지에 옮겨 놓을 만큼 그렇게 아주 그 향로에 대해서 애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메가더 사령군 막사를 기습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급하게 피신을 하다가 부하가 실수로 그 귀중한 향로를 태평양 바다에 빠뜨려요. 메가더가 열받아가지고 해병대에게 명령을 내려서 바다를 뒤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강에 주전자가 하나 빠졌어요. 그걸 무슨 수로 찾겠습니까? 이건 한강이 아니고요, 대한민국보다 수십 배 큰 넓디 넓은 태평양 바다입니다. 바다에 빠진 향로 하나를 찾을 수가 없죠. 근데 잠수부를 동원하고 해병대에게 명령을 내릴 만큼 메가더가 향로 잃어버린 거를 애석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정보를 입수합니다. 저 향로를 이용해서 메가더를, 미군을 우리 한반도에다가 붙들어 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정권을 잡자마자 전군 경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내리는 명령에 신생조국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다. 군인 경찰들이 다 놀래요. 그 명령에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거는 그 명령 완수 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야, 이게 무슨 중요한 일이 있나. 또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완수하는 자 3계급 특진. 군인 경찰이 막 눈이 너무 커져갖고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3계급 올라가려면요, 소위가 3계급 올라가면 중위, 대위, 소령입니다. 소령까지 못 가고 제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3계급 올라가고 소령까지 가려면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3계급 올라가는 게 어려운 일인데 한 건만 해결하면 3계급 특진이다. 그 군인 경찰들이 의욕이 불타겠죠. 내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첫째, 메가더의 아버지가 선물로 받은 향로를 만든 조선인 예술가가 누군지 찾아내라. 둘째, 여러분, 예술가가 작품을 하나만 딱 만들고 죽진 않겠죠. 화가들이 그림을 수백 점 남기지 않습니까? 조각가들이 조각을 하나만 만드나요? 수십 점, 수백 점 만들겠죠. 그 예술가가 만든 메가더의 아버지가 선물로 받은 잃어버린 향로와 비슷한 국보급 걸작품이 있을 거다. 그거를 찾아내는 자 3계급 특진. 군인 경찰이 전국을 뒤져갔고요, 일주일 만에 3개를 찾아냈습니다. 비슷한 국보급 걸작품이에요. 그거를 딱 포장해 놓고 대한민국 건국되는 날 메가더를 부릅니다. 김포공항에 메가더 장군이 딱 내리니까
먼 길 오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치미를 뚝 떼면서 이승만이 말합니다. 이 자그마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줘요. 메가더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선물을 딱 풀어보다가 눈알이 튀어나올 뻔했겠죠.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태평양에 빠뜨려 잃어버린, 그렇게 잃어버려서 안타까워했던 그 향로랑 비슷한 걸작품, 국보품이 딱 나오는 거예요. 메가더가 너무 놀라가지고 감격을 하고 있는데 이승만 박사가 모른 척하면서 이 선물이 마음에 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것도 풀어보시죠. 다음 걸 풀었더니 비슷한 작품이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딱지치기를 해도 3세판의 끝을 봅니다. 그래서 딱지치기 3세번 하는 것과 삼위일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뭐 이런 거 연구한 신학자도 실제로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 비슷한 국보급 걸작품이 3개가 연속 나옵니다. 그럼 메가더가 아주 감동을 했겠죠. 그때 이승만이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백인에게 90도 허리를 숙여 절을 합니다. 이승만 박사는요,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알고 있었어요. 한미동맹을 맺게 하신 분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민주주의, 이걸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국무회의 때 발언한 걸 보면요, 평생 미국 사람 만나서 하신 얘기 보면요, 이건 거의 반미주의자 수준입니다. 왜 그러셨냐면요, 미국의 기독교와 민주주의는 아주 좋아하셨는데 미국의 인종차별은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인종차별하는데 그 당시는요, 황인종, 흑인종, 이거는 백인들이 사람 취급 안 할 때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늘 저 미국 놈들 기독교라 그러는데 피부 색깔 갖고 사람 차별하는 거, 저거 아주 못된 버릇이라고. 그 백인들이 차별하려고 그러면은 이분이 절대 안 지고 항상 맞짱을 뜨고 싸움닭처럼 싸우셨던 분입니다. 이승만이 왜 메가더를 좋아했냐면요, 이 메가더는요, 유엔군 사령관 시절에도요, 앉아있다가 한국에 나이 드신 이름 모를 평범한 농부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요,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 가난한 나라에 이름 없는 농부 할아버지 앞에서도요, 일어나갖고 모자를 벗고 인사를 했어요. 서양 사람들인데 우더른 앞에 예의를 갖추는 동양 문화에 익숙했고 실천하셨습니다. 아시아에 16년이나 사셨기 때문에요, 동양 문화를 존중했어요. 그리고 메가더는 인종차별 안 했습니다. 그 이승만이 메가더를 좋아하는 이유도 저 미국 놈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인종차별하는 거 저거 다 문제가 많은데 메가더 저놈은 진짜 믿는 놈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차별 안 하거든요. 그 메가더가 이승만이 평생 백인들 만나면은 기싸움을 하고 절대 백인들이 인종차별하면은 니들이 우리 코리아를 그딴 식으로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러고 막 싸우셨던 분인데요,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기 친구 메가더에게 선물 3개 주고 90도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이 선물은 각하를 향한 우리 한국인의 마음입니다. 부디 코리아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약소국 대통령이 나라 지키려고 눈물겨운 노력을 한 장면입니다. 자기 친구한테 선물까지 3개나 갖다 바치고 왜 90도 숙여서 절까지 했을까요? 우리 힘으로 일본을 물리치고 독립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건 이론이고요. 실제로 조선은 일본을 물리칠 힘이 없었어요.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 떨어뜨려 주는 바람에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다. 자존심 상할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이고 이게 현실입니다. 똑같이 대한민국 세웠는데요, 우리 힘으로 공산당 물리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해방 당시에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은 40대 1입니다. 북한이 경제 규모가 남한보다 40배 컸어요. 군사력은 이건 뭐 500대 1, 1000대 1. 왜냐하면 북한은요, 소련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고 남한은 무방비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힘으로 공산당 물리치면 제일 좋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 힘을 빌려야 돼요. 독립할 때도 미국 힘이 필요하고 공산당 막았는데도 미국이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 그 미군을 움직이는 최고 지도자 메가더에게 자기 40년 친구인데
이승만 박사가 선물도 주고 90도 절까지 하면서 우리 한국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간청을 한 거죠. 내 친구 동양 최고의 천재 저 이승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선물까지 주고 인사까지 하는지 메가더가 당연히 알았죠. 그래서 그날 행사를 마치고 가면서 친구를 위해서 위대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지금도 메가더는요, 미국 국민들 대상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이 누구냐? 그럼 지금도 메가더가 1등입니다. 그 메가더가 활약하고 은퇴한 지 벌써 60년 지났는데 몇 년 전에 할리우드에서 메가더 영화가 지금도 만들어졌어요. 한국의 이 반미 좌파 녀석들이 인천에 있는 메가더 장군 동상 철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미국 상원 의원이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요. 메가더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는 건 한국인의 자유다. 그러나 동상 철거하려면 절대 그 동상을 부시지 말고 미국에 보내라. 미국까지 오는 운반비 내가 내겠다. 미국인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대한 장군의 동상이 비기 싫다고 철거하는 것은 한국인의 권리이지만 그 위대한 장군의 동상을 한국인들이 훼손한다면 나는 미국의 상원 의원으로서 참을 수 없다. 철거한 다음에 부수지 말고 그대로 미국에 보내라. 운반비는 내가 내겠다. 실제로 미국 상원의원이 그렇게 나선 적도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은퇴한 지 60년 지나도 메가더가 지금도 존경을 받으니요. 메가더가 살아있을 때는요. 미국 대통령보다 인기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스타였어요. 원래 군인이 일정 나이가 되면 은퇴해야 되거든요. 근데 메가더는 별 5개 원수인데요. 그냥 원수가 아니라 종신 원수였습니다. 70이 넘어서도요. 군대에서 제대를 안 했어요. 제대하고 싶을 때까지 군생활 하십시오. 종신 원수로 그렇게 특별 대우를 받으셨던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끝낸 세계적인 명장이니까 스타였죠. 그래서 메가더를 취재하기 위해서 1948년 8월 15일에도 전 세계 주요 언론 기자들이 서울에 다 와 있었어요. 그 기자들이 마지막 비행기 트랙에 올라가는 메가더 원수의 장면을 담기 위해서 플래시를 막 터뜨렸죠. 그 기자들 앞에서 메가더가 대한민국을 위한 언론 플레이, 이승만하고 어깨동무를 딱 하고 포즈를 취해요. 그리고 이승만 박사에게 얘기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각하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어깨동무라고 얘기를 하려면 옆을 보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메가더가 옆을 보고 얘기 안 하고 앞을 보고 기자들을 보고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하는 말 받아 적어라 이런 뜻이죠. 어깨동무라고 앞을 보면서 메가더가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침략하면 저 메가더는 한국의 수도 서울이 공격당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한국의 경기도 강원도 같은 지역이 기습을 당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캘리포니아 텍사스가 기습당했다고 믿고 있는 힘을 다해 싸워서 각하의 정부와 각하의 국민과 각하의 조국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어깨동무라고요. 앞을 보면서 똑같은 얘기를 2번 했어요. 왜 2번 했을까요? 못 적은 애들 빨리 받아 적으라고. 유엔군 사령관이 앞을 보고 2번이나 얘기하니까 기자들이 그걸 안 받아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 적어갖고요. 1948년 8월 15일자 전 세계 주요 언론을 검색해보면 제가 한 얘기가 그대로 실려 있어요. 대표적인 게 1948년 8월 15일자 이건 세계적인 언론사죠. 뉴욕 타임즈에 보면요. 기사예요. 앞에 코리아 set up as republic 한국이 세워졌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메가더 이름이 나옵니다. 1948년 8월 15일자 뉴욕 타임즈에 코리아와 메가더가 같이 나와요. 기자가 메가더가 한 얘기를 그대로 썼어요. 그리고 노평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노평 달았냐면 오늘 메가더가 오버했다 이렇게 썼어요. too emotional. 자기 40년 친구가 대통령 되니까 메가더가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자기 친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에 too emotional. 너무 감정적이 돼갖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다라고 기자가 논평을 달았습니다. 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다고 봤을까요? 여러분 공산당이 서울에서 총을 빵 쏘면 워싱턴에서 미국 사람이 윽 하고 쓰러질까요?
공산당이 서울 쳐들어오는 것과 미국 수도 워싱턴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전쟁 나는 것과 미국은요 아무 연관이 없어요. 아니 한국에서 전쟁 난다고 미국이 도와주라는 법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무슨 뭐 의무관계 그 당시 없었어요. 근데 메가더가 뭐라 그랬냐면 공산당이 서울에 쳐들어오면 서울에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워싱턴에 쳐들어온 것이다. 공산군이 경기도 강원도에 쳐들어오면 캘리포니아, 텍사스에 쳐들어온 것이다. 내 조국이 침략당했다고 믿고 내 조국을 지키는 정신으로 끝까지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켜준다. 이거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면 제가 한 얘기, 메가더 장군이 한 얘기를 그대로 쓰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다라고 기자가 논평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메가더는 오버한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전쟁이 나자마자 미군 최고 지도자였던 메가더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즉각 참전해야 됩니다. 전쟁 터지고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참전을 결정하고요. 178만 명의 미군을 이끌고 한국에 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한 약소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강대국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익도 안 보고 군인을 10만 명 이상 보낸 사례가 없어요. 6.25 때 미국은요 10만이 아니고요 178만 명을 이끌고 와서 이 나라를 지켜줬습니다. 그게 공짜로 된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메가더하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40년 동안 메가더에게 끊임없이 기도 제목을 주고 한국에 대해서 알리고 실제로 메가더는요 웬만한 한국 사람보다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고 웬만한 한국 기독교인보다 한국에 대해서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왜? 40년 친구 이승만이 만날 때마다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같이 기도하고 두 분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미국의 명장이었죠. 이렇게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하고 대한민국 지켜준 것은요. 공짜로 된 것이 아니고 천재 외교가였던 이승만의 40년에 걸친 끈질긴 노력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승만의 외교적 노력으로 우리가 6.25 전쟁 터지고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누가 봐도 나라가 망하는 건데요. 178만 명의 미군이 와서 싸워주는 바람에 공산화를 면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전쟁이 3년 동안 길어져요. 6.25 전쟁으로 미군이 5만 명이 죽었습니다. 10만 명이 다쳤어요. 여러분 세월호 때 300명이 죽는 바람에 나라 전체가 아주 지금까지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300명 죽어도 난리인데요. 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미국 국민들 심정이 어땠겠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 미국 사람들 99% 코리아 그러면 그게 뭔지 몰라요. 코리아? 그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 이름인가? 그 새로 나온 애들 장난감이야. 코리아가 뭐지? 지금이야 뭐 코리아 그러면 전 세계가 K-팝 열풍도 있고 많이 알죠. 그 당시 코리아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인데 미국 사람들이 알 이유가 없습니다. 뭔지도 모르는 코리아 때문에 미국 젊은이가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쳤습니다. 그 미국 국민들 사이에 회의가 생기죠. 또 미국이 얼마나 부자 나라냐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도 특별 예산이란 걸 편성을 안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원래 국가 예산 쓰던 거에서 일반 예산을 운용하면서 돈을 조금 아껴서 전쟁을 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벌어진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요. 복지비, 교육비 삭감 많이 안 했어요. 일반 예산으로 전쟁 치렀는데요. 이 쬐그만 나라에서 벌어진 한국 전쟁 때는요. 전시 특별 예산 이래가지고요. 미국 국민들의 복지비 다 잘랐어요. 미국의 어르신들, 장애인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혜택을 줄여버렸습니다. 교육비 잘랐어요. 미국의 초중고 대학생, 학생들이 교육받는 데 필요한 돈 그거를 줄여갖고 아꼈습니다. 복지비, 교육비를 아껴가지고 미국 국민들은 초긴축 재정으로 어려운 살림을 하면서 그 돈을 한국전쟁에 쏟아붓습니다. 미국 역사 250년에 전쟁이라고 특별 예산 편성한 거는 한국전쟁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아니 그러면
한국 전쟁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었을까요? 전쟁만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저 아프리카 나라들 전쟁 안 할 때도 100만 명, 50만 명 굶어 죽은 나라가 많아요. 한국은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는데 6.25 전쟁 때 5만 명, 1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굶어 죽었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프리카는 전쟁 안 해도 100만 명 굶어 죽는데요.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던 한국은 전쟁하면서도 몇십만 명, 몇만 명 굶어 죽은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굶어 죽지 않았을까요? 미국이 구호물자로 먹여 살렸어요. 한국 전쟁 때 미국은요 178만 명에 되는 엄청난 군대를 보내줬을 뿐만 아니고요 전쟁 3년 동안 특히 메가더가 앞장섰습니다. 메가더의 보고서를 보면은 3천만 한국인이 살 집이 없다. 3천만 한국인이 덮을 이불이 없다. 메가더가 정말 한국을 사랑해갖고요 전쟁만 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미국 정부한테 건의를 해서 메가더가 뭐 미국 최고의 스타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안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집 지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한국 전쟁 3년 동안 3천만을 먹여 살렸어요. 그러니 한두 명도 아니고 3천만 명을 먹이고 입히고 재울래니 아무리 미국이 부자 나라라도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복지비, 교육비 다 삭감을 했던 거죠. 그게 3년이니까 미국 국민들도 회의가 듭니다. 아니 그 코리아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고 거기서 석유가 콸콸 나오는 것도 아니고 코리아를 뺏긴다고 뭐 미국이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 때문에 우리 혜택 다 줄이고 5만 명이나 죽고 10만 명이 다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미국 국민들이 한국 전쟁의 회의를 느낄 때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죠. 메가더 바로 밑에 있던 사람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시켜서 2차 세계대전을 끝낸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선거 출마하면서 공약 1번 한국전쟁 종식. 내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벌어진 2차 세계대전처럼 큰 전쟁도 끝장냈다. 그러니 이 쬐끄만 나라에서 벌어진 한국전쟁은 내가 한 방에 끝낼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맞아. 저 아이젠하워는 전쟁 끝내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지. 이러고 몰표를 줘갖고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됩니다. 그 아이젠하워가 한국전쟁을 어떻게 끝내느냐? 휴전협정. 전쟁을 이길 수도 없고 질 수도 없으니까 그만 싸우자. 휴전. 싸우다가 휴전을 하고 휴전선을 긋고 그 다음 미군 철수죠. 우리가 3년 동안 한국을 위해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코리아는 한국이 지켜라. 휴전선 긋고 미군은 떠나면 이 지긋지긋한 한국에서 수렁 같은 한국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은 손 텁니다. 문제는 뭐죠? 휴전선 긋고 미국 떠나면 미국은 다시는 이제 한국의 전쟁 나도 도와주러 안 와요. 문제는 뭐냐면 휴전선 위에 우리는 북한이 있어요. 북한에서 압록강만 딱 건너면 압록강 건너는데 한 5분이면 되거든요. 북한에서 5분만 딱 건너면요. 남한보다 100배 큰 공산주의 대국 중공이 있습니다. 두만강 5분이면 건너는데요. 두만강 건너편에는요. 남한보다 250배나 큰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있어요. 소련과 중국과 북한이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쳐들어오면 대한민국은 100% 공산화됩니다. 우리를 도와줘야 될 유일한 나라 미국은 저 태평양 건너에 있고 더군다나 다시는 한국에 오고 싶은 생각이 없겠죠. 한국 때문에 3년 그 고생을 했으니. 도와주러 온다 그래도 태평양 건너 미국이 도와주러 오는데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에 중국, 소련은 압록강, 두만강만 건너면 되니까 중국, 소련, 북한이 합세해서 쳐들어오면요. 이거는 뭐 몇 주 안 가서 며칠 못 가서 100% 공사됩니다.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미국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 북한, 중국, 소련이랑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승만 박사가 아이젠하워한테 따집니다. 어떻게 따지느냐? 항상 이승만은 미국을 공격할 때 성경 말씀 갖고 싸워요. 너네 기독교 믿는 거 맞아? 그러면서 이승만이 무슨 얘기했을까요?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안 읽어봤냐? 이러고 아이젠하워를 공격해요. 아니 나그네가 강도 만나서 다 죽게 됐는데 제사장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고쳐줬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칭찬하셨잖아요. 이승만이 그 얘기하면서 아니 기독교 국가 대한민국이 공산당이라는 강도 만나갖고 두들겨 맞아 나라가 다 죽게 됐는데 그걸 미국이 그냥 버리고 간다면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 버리고 지나간 제사장 레위인과 다른 게 뭐냐? 니네가 정말 기독교 국가가 맞냐? 너는 성경도 안 읽냐? 이러고 아이젠하워한테 따져요. 아이젠하워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히틀러랑 싸워서 굴복시킨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강대국 지도자들도 아이젠하워 앞에서 벌벌 떠는데 그 약속에다가 전쟁 나서 다 망한 찌그러진 나라 대통령 이승만이 무슨 성경 들이대면서 따지니까요. 아이젠하워 볼 때는 가소롭죠. 하고 참 노인네가 영어는 잘하는데 말이 많네 이러고 무시합니다. 그 휴전협정을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요. 휴전협정의 마지막 단계가 포로 교환입니다. 어느 나라나 전쟁하다가 휴전을 맺으면 쌍방이 사로잡았던 포로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죠. 북한군이 남한에 쳐들어 싸우다가 포로가 됐어요. 그럼 이제 휴전이 됐으니까 전쟁 멈췄으니까 감옥에서 꺼내갖고 고향으로 자유롭게 돌려보내줘야 됩니다. 똑같이 우리 남한군이 북한과 싸우다가 잡혔다. 휴전이니까 고향으로 남한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자, 쌍방의 포로만 딱 교환하면 휴전협정이 완료가 되고 그리고 미국은 떠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단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면요. 북한 군복을 입고 대한민국에 쳐들어왔는데 고향이 북한이고 가족들도 북한에 있고 공산군 소속이었는데 북한으로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반공포로라고 부릅니다. 공산군이니까 친공인데 공산군인데 공산당을 싫어하는 반공포로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다는 사람이 한 3만 명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요. 김일성이가 12살, 15살 어린 소년들을 협박했어요. 너 공산군대에서 남한에 쳐들어가지 않으면 네 아버지 죽여. 우리나라 해방될 때 어제 말씀드렸지만요. 90%가 문맹자였습니다. 자기 이름도 못 쓰고 글자도 못 읽는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뭔지 자본주의가 뭔지 모릅니다. 공산주의가 뭔지 알고 공산군이 된 게 아니고요. 김일성이가 군대 안 가면 아버지 죽인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협박당해서 공산군복 입고 총 들고 대한민국 쳐들어왔어요. 공산군이 돼서 싸우면서 이 젊은 병사들이 뭘 느꼈냐면은 야, 공산당은 진짜 나쁜 놈들이다. 공산군이 돼서 싸우면서 오히려 공산당을 싫어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포로가 돼서 잡혔습니다. 북한에서 뭐라고 가르쳤냐면요. 저 미국 놈들이 조선 사람 잡으면 누나를 뽑고 생체 실험을 하는 살인마들이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 살인마인 줄 알았던 미군이 딱 만나봤더니 엄청나게 잘해줍니다. 그때 미군이요. 공산 포로들한테 미국 병사들이 먹는 음식을 똑같이 줬어요. 그러니 살인마라는 미국이 주는 음식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가운데 제일 맛있어요.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기록을 보니까요. 미국 병사 가운데 미술대학 다니다가 온 병사들이 북한 포로들에게 자기가 미대 출신이니까 포로 수용소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이 기독교 국가니까 봉사정신이 투철해가지고 북한군 포로한테 미국의 미대 다니던 병사들이 미술 가르쳐줘요. 음대 다니는 학생들은 음악 가르쳐줘요. 할리우드 배우들, 영국 영화과 지망생들이 한국 전쟁에 많이 왔는데요. 이 배우들 영국 영화과는요. 실제로 포로 수용소에서 연극을 가르쳐줍니다. 뭐 음악, 미술, 영화 이런 특별한 재주가 없는 사람들은 영어 회화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노래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연극도 배우고 공짜로 원어민한테 영어 회화도 배우고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공산군 포로들이 전쟁하면서 뭘 느꼈냐면 공산당은 나쁘다. 대한민국, 미국, 이 자유민주주의. 야, 이거 근사한 거다. 미국 사람 착한 사람들이다. 내 고향이지만 내가 북한에 다시 가서 공산당 밑에 절대로 살 수 없다. 이러고 공산군인데 북한으로 안 돌아가고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다는 반공포로가 무려 3만 명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원칙은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 쳐들어왔던 적군이니까 무조건 돌아가라. 그럼 여러분, 북한이 싫어서 대한민국에 남겠다는 3만 명이 북한에 보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반동분자니까 100%다 처형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따지는 거예요. 본인이 자유민주주의가 좋다 그러는데, 본인이 이 땅에 살고 싶다 그러는데, 아니 인권을 존중한다는 미국이 본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3만 명의 젊은이를 보내가지고 3만 명이나 되는 젊은이가 학살당하고 죽게 만드는 게 그게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할 짓이냐? 라고 이승만이 아이젠하워한테 따집니다. 아이젠하워가 참 노인네가 말이 많네. 그리고 이승만을 무시해요. 이승만이 아이젠하워에게 경고를 날립니다. 당신들이 강대국이라고, 우리 한국이 약소국이라고, 당당한 4,000년 자주 독립국가를 미국이 그런 식으로 무시했다가는 큰 코 다칠 거다라고 이승만이 경고를 하죠. 경고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대한민국 헌병대를 불러 모아요. 이 방공포로들이 거제도, 부산, 대구, 영천 곳곳에 분산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병대에게 하나씩 할당을 해줘요. 1부대 거제도, 2부대 부산, 3부대 대구. 담당 포로 수용소를 지정해주고 명령을 내립니다. 미군을 기습하라. 단 총을 쏘지 말아라. 방법을 찾아서 미군을 무력화시켜라.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미군이 총 들고 지키는데 그 미군을 공격하래요. 그렇다고 총 쏘면 한국군이 미군을 쏴 죽였다. 이러면 아주 국제적으로 큰일 문제가 생기죠. 총은 쏘지 말되 미군을 무력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복싱이든지 레슬링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복싱 하자 한다고 미군이 복싱을 하겠어요? 하여간 방법은 알아서 미군을 무력화시키고, 둘째, 그 미군이 감시하고 있는 방공포로 3만 명을 석방시켜라. 그 방공포로를 구출하지 못한 부대는 전원 자살하라. 무서운 명령입니다. 이래서 독재자예요. 이 임무를 완수하면 네가 대신 죽어라. 요즘 대한민국 국군한테 이런 명령을 내리면 제일 먼저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엄마, 대통령이 나보러 죽으래. 나 무서워. 나 좀 살려줘. 이럴 겁니다. 6.25 전쟁은 위대한 전쟁입니다. 왜 위대하냐면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고 위대한 국민이 있었고 위대한 국군이 있었어요. 이웃나라 중국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나라나 전쟁하다가 전세가 불리하면은 부대가 막 항복해요. 지휘관들이 밑에 부하들을 이끌고 통째로 항복합니다. 왜? 누가 봐도 지는 전쟁이거든요. 싸우다가 죽느니 항복해서 살고 싶은 게 낫죠. 누가 싸우다가 죽고 싶겠어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항복을 합니다. 이웃나라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우는데요, 무기, 물자, 병력, 국민당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군인 숫자도 많고 무기도 많고 물자도 훨씬 풍부했어요. 그런데 이 공산당에는 마오쩌둥, 모택동이라는 천재 전략가가 있었죠. 모택동의 신출 규모란 전략 때문에 전세가 공산당 쪽으로 기울어요. 병력, 무기, 물자는 국민당이 많은데 전쟁 상황은 공산당이 이길 것처럼 방향이 전세가 역전이 돼요. 그러니까 국민당 군대가 어떻게 했냐면요, 막바지에는요 하루에 1개 사단씩 없어졌어요. 사단장, 별 2개, 3개 단 장군이요, 사단, 자기 밑에 되는 10,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부대를 이끌고 총 한 번 안 쏘고 그대로 항복합니다. 그 사단이 통째로 항복하니까 사단 밑에 있는 연대, 대대 수도 없이 항복을 하죠. 군인, 물자, 무기가 풍부한데도 질 것 같으니까 항복합니다. 어느 나라 전쟁이나 이래요. 6.25 전쟁은요 3일 만에 수도 서울 함락됐고요, 3일 만에 대한민국 군인 85,000명 가운데 45,000명, 60%가 3일 만에 죽거나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나중에 미군이 도와주러 왔으니까 우리가 살아났지만 미국이 도와준다는 보장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3일 만에 전체 병력의 60%가 붕괴돼 버렸는데도요, 대한민국 국군은요 1개 사단, 1개 연대, 1개 대대, 단 1개 소대도, 10,000명 모이는 큰 부대가 아니고요, 30명, 40명 모이는 작은 부대도요, 개개인이 싸우다가 잡혀서 포로가 된 거 있을지 몰라도 부대 단위로
통째로 항복한 부대는 3년 내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나라를 지킨 것입니다. 그 용맹한 대한민국 국군이요, 미군을 기습해서 포로를 석방시키고 못하면 네가 대신 죽어라, 이 대통령 명령을 받고요, 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용기 백배했어요. 우리 대통령 할아버지 최고다.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북한과 싸우고, 우리보다 100배 큰 중공과 싸우고, 우리보다 250배 큰 소련과 싸우고, 마지막에는 3년 동안 우리 3천만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5만 명 죽고 10만 명 다친 고마운 나라 미국하고 싸워서라도 국민을 지키겠다는 우리 대통령 할아버지 최고다. 오히려 글자도 읽을 줄 몰랐던 우리 할아버지, 그 6.25 전쟁 당시 병사들이요, 용기가 100배였어요. 그래서 포로를 석방하든지 못하면 네가 죽어라 그랬는데 그 말에 겁먹고 도망친 게 아니고요, 서로 머리를 맞대고 기발한 전략들을 짜냅니다. 그 전략이 어떤 거냐면요, 그 포로 수용소 철조망 밑으로 굴을 파가지고 방공포로들을 굴을 통해서 도망치게 만들어요. 또 철조망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나갖고 서로 사인해서 표시를 해갖고요, 발로 탁 치면 철조망이 엎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철조망을 뚫고 도망쳐 나오면은 미군이 수색하러 가잖아요. 비리 민간인 집에다가 얘기를 해놔요. 지금 방공포로들이 올 텐데 당신 집에 숨겨달라고. 그래서 한국 민가가, 국민들이 군인하고 합세해가지고 방공포로들 집에다 숨겨줬어요. 미군이 수색하러 딱 왔습니다. 봤더니 여기 젊은 아들이 있어. 이 사람 포로 수용소에서 도망친 사람 아닙니까? 물어봤더니 한국 아줌마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 둘째예요. 우리 넷째예요. 여러분, 미군이요,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둘째예요. 그럼 믿어야지. 할 수 없어요. 머리가 짧은데, 우리 첫째도 머리가 짧아요. 우리 집은 다 머리 짧게 잘라요. 이러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민간인 속에 막 숨겨놔요. 포로 수용소 철조망 옆에서 축구 시합을 합니다. 근데 미군이 포로를 쓰면서 보니까, 야, 한국 사람 이상해. 축구를 12시간 동안 해요. 근데 한 대여섯 명이 축구 시합을 하기 시작했는데 12시간 동안 계속 하는데 선수가 점점 늘어나요. 막 축구하는데 방공포로가 하나 슬쩍 들어와서 같이 공을 차. 그러다가 슬쩍 나가요. 공을 차다가 나가요. 그럼 미군이 이렇게 멀리서 보면요, 누가 북한 병사인지 누가 남한 병사인지 축구하는데 구분이 안 갑니다. 이렇게 축구하면서 계속 선수 교체를 해갖고 12시간 공차하면서 슬금슬금 빼내요. 제일 히트친 방법, 미군이 딱 기관총 들고 지키는데요, 우리 한국 병사가 가서 인사를 해요. 굿모닝. 그리고 활짝 웃어요. 야, 저 코리안 보이가 오늘 기분이 좋은가 보다. 미군도 굿모닝 하고 인사를 하죠. 악수할 것처럼 다가가요. 그 삼엄하게 경계태세를 하다가 한국군 병사가 악수하러 오니까 경계태세가 좀 느슨해졌겠죠. 악수하는 척하면서 요 옷소매에 감춘 고춧가루를 꺼내가지고 미군의 눈과 코에다가 고춧가루를 확 뿌렸어요. 그 미군이 매워가지고 정신 못 차린 차에 무기를 빼앗고 포로들을 석방시킵니다. 이렇게 방공포로 3만 명을 석방시킬 때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가 담배를 좋아해갖고요, 해먹에 딱 누워서 파이프로 담배 피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부관이 오더니 소리를 쳐요. 각하, 큰일 났습니다. 한국군이 미군을 공격했습니다. 야, 북한이 미군을 공격했겠지. 한국 우리 편인데 무슨 공격을 해? 정말로 한국군이 기습을 했습니다. 야, 한국군 걔네들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무기도 없는 애들이 어떻게 우리 미군을 쳐? 정체불명의 붉은 물질을 투척하여 한국군이 미군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너무 놀라갖고 클라크 사령관이 파이프를 실제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석방시킨 미군 방공포로가 27,389명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군이요, 미군이 포로를 잡고 있는데 다른 나라가 공격해서 미군 포로 27명을 뺏겼다. 전 세계가 난리가 나겠죠. 27명이 아니고요, 27,389명입니다. 이거는 미군 역사의 수치죠. 이 일 때문에 클라크 사령관이 수십 번 청문회에 불려갔어요. 아니,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적군도 아니고 3년 동안 우리가 싸워준 한국한테 공격을 당해서, 그것도 한국군이 총 쏜 것도 아니고
이런 기발한 방법 때문에 27,389명을 뺏겼다는, 이게 최강대국 미국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을 겪었냐? 클라크 사령관이 청문회 가갖고 진땀을 뺐습니다. 하마터면 그때 당신 사령관 책임지고 물러나시오. 그러면요, 이분이 유엔군 총사령관이니까 군인으로서는 세계 최고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하마터면 불명예에 제대할 뻔했어요. 연금도 못 받고 계급 강등당해갖고 잘릴 뻔했습니다. 근데 미국 국회에서 다 조사한 다음에, 야, 이승만이가 고춧가루 뿌린 거 그걸 어떻게 예측하냐? 이건 클라크 사령관의 잘못이 아니다. 결국 클라크 사령관이 계급장 다 달고 무사히 제대하게 됩니다. 이승만 박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 미국 텔레비전이 이승만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어요. 그때 클라크 사령관이 나왔습니다.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군생활 40년에 나를 제일 골탕 먹인 인간이 저 이승만이다. 내가 이승만 때문에 계급도 깎이고 연금도 못 받고 40년 군생활 마지막에 비참해질 뻔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이승만이다. 이승만 때문에 고생했지만 이승만이 누구를 위해서 미국을 공격한 겁니까? 자기 나라 국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 젊은이 살려주기 위해서. 그 자기 나라 젊은이가 어떤 젊은이에요? 국군이 아니라 인민군입니다. 대한민국 쳐들어왔던 적군이에요. 적군이지만 같은 민족이잖아요. 아, 김일성 전쟁 일으킨 김일성이가 나쁜 놈이지. 그 김일성 협박받아서 쳐들어온 북한 젊은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적국이지만 자기 민족, 자기 동포 살려내기 위해서 감히 최강대국 미국을 공격했던 그 이승만의 천재성과 애국심을 생각하면, 내가 이승만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진짜 열받지만 그 이승만의 애국심을 생각하면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미국에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승만이 한국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그렇게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위해 싸우는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우리 미국에도 필요하다. 클라크 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78세 된 대통령이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다 국군이 아닙니다. 인민군입니다. 대한민국 쳐들어왔던 적군이에요. 그 적군들을 딱 세워놓고 대통령 할아버지가 순실하면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야. 전쟁 일으킨 김일성이가 나쁜 놈이지 니들이 무슨 죄가 있어. 모르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같이 싸우는 거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방공포로들이 석방해서 가는데요, 사진 잘 보면 앞에 모자 쓴 우리나라 헌병대 둘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030 방공포로들이 태극기 휘날리면서 이승만 박사 사진 어디서 구했는지 딱 앞세우고 이분이 아니면 우리는 죽었다 이러고 행진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이승만에게 기습을 당한 미국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미국이란 나라는 당하고 잠잠하지 않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 알카에다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뉴욕의 쌍둥이 무역 빌딩을 테러를 했죠. 그랬더니 미국이 어떻게 했죠? 전쟁 일으켜서 아프간 나라 그냥 다 갈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암살조를 투입해서 미군의 손에 의해 오사마 빈 라덴이 총 맞아 죽습니다.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을 건드렸다가 절대 무사하지 않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 테러했는데 결국 그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군이 쏜 총에 맞아 죽었어요. 감히 3년 동안이나 3천만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는데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쳤는데 감히 미국을 배신해갖고 미군을 공격해? 아이젠하워는 더군다나 장군 출신 대통령입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에버레디 플랜이라는 작전 계획을 미국이 실제로 논의해요. 이게 50년이 지나서 미국의 기밀 문서가 해제돼서 2001년 7월 27일 MBC 방송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에 이승만을 제거하라 에버레디 플랜. 이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실제로 장관들 모아놓고 회의했던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에버레디 플랜이 뭐냐? 첫째, 이승만을 암살한다. 둘째, 암살하는 게 부담이 있으면 이승만을 감금시킨다. 암살하든지 감금하든지 감히 미국을 공격한 이승만을 제거하고 미국 말 잘 듣는 사람 대통령으로 세워서 계획대로 휴전협정 맺고 미국은 한국에서 떠난다. 실제로 이승만을 제거하려고요,
미국 대통령과 최고 수뇌부가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요. 여러분, 지금 IS 이슬람 테러 조직이 미군을 기습해서 미군이 억류하고 있었던 테러리스트 27명을 석방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요, 하루 24시간 전 세계 방송이 그거 보도할 겁니다.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미국이 IS한테 졌다. IS 테러리스트 27명을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이 뺏겼다. 이거는 전 세계 텔레비전이 하루 종일 방송할 만한 탑 뉴스입니다. 27명이 아니고요. 27,389명이에요. 전 세계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루 종일 방공포로 석방 사건을 보도해줘요. 전 세계 텔레비전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전 세계가 이 뉴스를 보고 감동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감동을 받죠. 저 조그만 나라가 자기 나라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미군을 기습해서 동족을 살려냈다. 아, 여러분, 길 가는데요, 깡패, 조폭이 막 그냥 주먹을 휘두르는데 어린애가 그 조폭 주먹을 피하면서 잘 싸우면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약한 자에게 박수 보내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이야, 저 코리아 진짜 배짱 있는 나라네. 오히려 뉴스를 보고 한국에 대해서 열광을 합니다. 전 세계가 하루 종일 뉴스를 방영하니까 여러분, 이승만이 내가 방공포로를 석방하면 미국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그걸 미리 예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예상을 했죠. 미국을 평생 상대하신 분이니까. 방공포로 석방하자마자 전 세계 방송국, 신문사에 내가 왜 3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준 고마운 나라 미국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승만의 논리를 담은 연설 원고, 연설 테이프를 전 세계에 보냅니다. 전 세계가 하루 종일 왜 이승만이 미국과 싸우는지 방영해줘요. 이승만의 논리는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너네가 언제부터 강대국이었냐? 유럽에서 살기 어려운 가난하고 불쌍한 핍박받는 이민자들이 도망쳐 나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 역사를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안전하지만 옛날에요, 유럽에서 배 타고 신대륙 가다가 해적 만나 죽고 파도 휩쓸려서 죽고 5개월 6개월 걸리는 목숨 걸어야 되는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절대 미국에 안 갑니다. 누가 미국에 건너갔을까요? 범죄 저지른 사람들, 또 무슨 여러 가지 문제로 유럽 땅에 살기 어려운 사람들, 그중에 제일 부류가 괜찮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톨릭 국가에서 개신교를 박해하고, 개신교 국가에서 가톨릭 박해하니까 뭐 범죄자는 아니지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죄 지은 사람, 빚지고 못 갚아서 파산한 사람, 신앙의 자유, 이 신앙 때문에 유럽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 어떤 이유가 됐든지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요, 처음 미국에 도착했던 청교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1년을 못 넘기고 얼어 죽고 굶어 죽었습니다. 얼어 죽고 굶어 죽는 비참한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이승만이 그 얘기를 해요. 너네들 유럽에서 살기 어려워서 도망친 가난한 이민자들의 나라가 미국이다. 근데 오늘날 미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받아 강대국이 됐느냐? 유럽에서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절반 이상이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와중에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만들어진 게 뭐죠? 그게 추수감사절이란 거잖아요. 여러분, 최초의 추수감사절 만든 사람이요, 하나님 우리 추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고 나서 절반 이상이 얼어 죽고 굶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으면서도 예배 먼저 드렸어요. 얼어 죽으면서도 자기 집 먼저 안 짓고 교회당 먼저 지었습니다. 이승만이 그 얘기한 거예요. 그 가난하고 비참한 이민자들이 그래도 세계 선교하겠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당 먼저 지었을 때 너희 선조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셔서 강대국이 됐다. 이게 미국 역사에 대한 이승만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한국 얘기를 해요. 우리 코리아 우수하고 용맹한 민족이지만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다가 비참한 약속으로 고생했다. 이제 대한민국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해서 우리도 미국처럼 전 세계 복음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 돼 볼라 그랬는데 저 무신론 공산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시체 더미, 재 더미, 나라 전체가 엉망이 됐다. 미국 얘기를 하고 한국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그러면 하나님 축복받아 강대국이 된 미국의 사명이 뭐냐? 실제로 외국 역사가들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자기가 강대국 될지 모르고 강대국이 됐거든요. 원래 대영 제국 영국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미국이 강대국 돼갖고 강대국이 뭘 해야 되는지 미국 사람들이 모를 때 강대국의 사명을 최초로 일깨워준 사람이 이승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미국 정치가도 있습니다. 미국이 힘은 생겼는데 뭘 할지 몰라요.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받아 강대국 된 미국이 할 일이 뭐냐? 한국처럼 기독교국가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나라를 도와주는 게 그게 하나님 뜻 아니겠냐? 한국처럼 기독교국가 세우려고 그러다가 공산당 때문에 망하게 된 나라 살려주라고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미국 강대국 되게 하시고 부자 나라 되게 하신 게 아니냐. 그런데 3년 동안 한국을 위해서 싸워준 건 고맙지만 한 3년 싸우다가 조금 힘들고 무섭다고 한국 공사되든 말든 한국을 팽개치고 도망쳐? 과연 그게 그렇게 조금 도와주다가 겁나면 도망치라고 하나님이 미국 축복하시고 강대국 되게 하셨겠냐? 그게 하나님 축복받은 강대국이란 미국이 할 짓이냐? 갈 테면 가라. 겁쟁이는 가라. 미국은 갈지라도 용맹한 한국인은 끝까지 싸운다. 뭐라고 아이젠하워가 직접 그랬냐면 We have a right of suicide. 우리에게는 자살할 권리가 있다. 무슨 뜻일까요? 미국이 떠나면 한국에 살 길은 항복입니다. 공산당한테 항복해야 살죠. 미국마저 떠났는데 우리보다 100배 큰 중국, 250배 큰 소련, 해방 당시 경제력 40배였던 북한 세 나라가 힘을 합쳐 쳐들어오면요. 항복해야 삽니다. 항복 안 하고 싸우는 건 자살행위죠. 이승만의 말은 그게 자살행위라면 우리에게는 자살할 권리가 있다. 용맹한 한국인은 자살행위처럼 보일지라도 싸우다가 죽지 겁쟁이 미국처럼 도망 안 간다. 미국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 이승만의 논리가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승만이 이렇게 미국과 맞짱을 떠갖고 기독교국가 할 짓이 뭐냐? 미국 갈 땐 가라. 우린 끝까지 싸우겠다. 이 이승만의 용감한 모습이 미국인들에게 감동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감동이 됩니다. 미국 텔레비전 뉴스가 하루 종일 이승만을 보도해요. 그 이승만을 보면서 미국의 몇 개 주 의회가 맞다. 아니 강대국 미국이 어떻게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한국만도 못한 이 겁쟁이 나라가 됐느냐? 이건 미국의 수치다. 당장 휴전협정 다 걷어치고 이승만을 지원해라. 미국의 몇 개 주 의회가 이승만 지지성명 발표합니다. 미국의 기자협회, 언론인협회, 변호사협회, 굵직굵직한 단체가 이승만 지지성명을 발표해요. 윌리엄 헐스트라는 그 당시 미국 최고 재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언론사를 몇 개 갖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열렬한 이승만 팬, 반공주의자였습니다. 이 재벌이요 열받은 거예요. 아니 미국이 뭐가 모자라서 공산당 무섭다고 도망쳐? 아무것도 없는 코리아도 끝까지 싸우는데 자기 소유에 있는 방송사, 언론한테 지시를 해갖고요. 하루 종일 이승만 지지하는 방송을 보내. 수백만 장의 신문 호외를 가지고요. 뉴욕을 중심으로 미국 전역에 이승만 특집 신문 수백만 장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미국을 공격했는데 오히려 미국에서 주로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맞다. 미국이 공산당 무섭다고 도망치면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하고 어떻게 기독교 문명권을 지키느냐. 이승만 지지 성명이 곳곳에서도 발표가 되면서 미국인들 사이에 이승만은 영웅이 돼요. 이승만 인기가 올라가요. 반대로 미국 국민들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보면 느낌이 어떨까요? 아니 전쟁 끝낸다 그래서 찍어줬거든요. 근데 이승만이 휴전협정 파토 내는 바람에 전쟁도 못 끝내요. 북한하고 소련에서 열받아갖고 아니 휴전 맺자 그래놓고 포로를 교환도 하기 전에 풀어줘? 휴전 안 한다. 휴전협정이 무기한 결렬됩니다. 아니 전쟁 끝낸다 그래서 찍어줬는데 전쟁도 못 끝내요. 거기다가 한국을 위해서 복지예산, 교육예산 다 줄여가지고 한국 국민 3천만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한국을 위해서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치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맞고 저주받고 세계적으로 망신당했어요. 미국 겁쟁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미국 국민들이 대통령을 볼 때는 야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가지고 노는 수준이 됐냐? 저거 바보 아니야? 아이젠하워의 인기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실제로 아이젠하워가 이승만 제거한다 그랬더니요, 옆에 있는 장관 강요가 다 막 각하 이승만 건드렸다가는 다음번 선거 출마도 못하십니다. 실제로 아이젠하워가 나중에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됩니다. 한 3년 전에 제일 최근에 나온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대한 전기가 있어요. 660페이지짜리 두꺼운 영어 원서입니다. 제가 그걸 다 읽었을까요? 600페이지짜리 영어를 제가 어떻게 읽겠어요? 거기서 3페이지만 읽었어요. 이승만과 관련된 데만 찾아 읽었더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이젠하워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였다. 아이젠하워 지지율이 바닥을 쳐가지고 저 우리 대통령 바보 아니야? 겁쟁이 아니야? 미국 국민들이 다 열받은 거죠.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3년 동안 싸워주고 뒤통수 맞고 오히려 한국은 칭찬 듣고 미국은 욕먹게 됐으니 강대국 국민들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어요? 저 대통령 저거 끌어내려야 된다. 아이젠하워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 아이젠하워 가만 보니까 이승만은 인기가 올라가고 자기는 바닥을 쳐요. 이런 판에 이승만을 건드려? 이랬다간 이건 아주 내가 정치가로서는 끝장을 보겠구나. 결국 아이젠하워가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6월 18일 1953년 6월 18일 아이젠하워의 특별 성명. 이승만의 일방적인 행동은 약속 파기다. 미국은 이승만이라는 또 다른 적을 만났다. 이승만이 우리의 적이다 그랬어요. 6월 19일 하루 만에 또 특별 성명을 발표해.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절대 퇴장하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차지하도록 결코 방치하지도 않는다. 미국은 이승만의 불굴의 의지를 끝까지 지원한다. 하루 만에 미국의 입장을 바꿉니다. 이게 미국을 굴복시킨 이승만의 위대한 외교적 업적이죠.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 최고의 외교관 월터 로버트슨을 급하게 특사로 파견합니다. 이 로버트슨이 와서 사정을 해요. 이게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3년 동안 5만 명 죽고 10만 명 다치고 예산 다 깎아갖고 쏟아붓고 전쟁하느라 지금 미국 국민 경제도 엉망이다. 국민들도 힘들다. 그러니 제발 좀 휴전협정 맺게 방해하지 말아라. 우리가 휴전협정 맺을 테니까 고춧가루 뿌리고 그런 짓만 제발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휴전협정을 방해만 안 하면 한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백지수표를 내밉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하는 건 뭐냐?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고춧가루만 안 뿌리면 돼요. 그러면 미국은 한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 결국 이승만은 휴전협정 맺는 게 싫었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미국도 할 만큼 했죠. 결국 이승만이 가장 원하는 것 2가지를 미국이 들어주는 조건으로 휴전협정을 방해하지 않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냥 한국이 하는 건 방해 안 하는 거. 그럼 미국은 뭘 하느냐? 위에 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요. 공산주의 안 하고 민주주의 하면 나라가 얼마나 근사해질 수 있는지 한국을 쇼윈도우 전시장으로 만들어준다. 자동차 전시장을 생각해 봅시다. 이 전시장은 고급차를 갖다 놓을까요? 고물차를 갖다 놓을까요? 전시장을 화려하게 잘 사는 것처럼 꾸밀까요? 아주 비참하게 못 사는 것처럼 꾸밀까요? 전시장은 그럴듯하게 꾸며야 됩니다. 그럼 한국을 전시장 되게 한다는 얘기는 뭐죠? 한국이 그럴듯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미국이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요. 미국이 한국 경제를 지원하는데 언제까지 지원해 주느냐? 한국이 잘 살 때까지 지원해 줘요. 이게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이 비참한 나라 한국을 전시장인데 가봤더니 전쟁통에 거지가 바글바글 돼. 이게 전시장이 되겠습니까? 전쟁통에 전시장에 시체가 쌓여 있어. 이거 말이 안 되죠? 한국을 전시장 만들어 주기 위해서 미국이 달러를 쏟아붓습니다. 얼마나 달러를 많이 줬냐면요. 요 조약을 딱 맺고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고춧가루만 안 뿌리면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미국은 전시장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요 조약에 사인하고요. 일시불로 이승만이 미국에서 받아낸 달러가 7억 달러. 그게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 대한민국 1년 수출액의 34배예요. 전 국민이 1년 동안 수출품 만들어 수출한 액수의 34배를 일시불로 받아내요. 그리고 이승만 정권 11년 동안 미국이 온갖 구호물자를 한국에
쏟아붓게 됩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어리셨을 때 미국이 갖다 준 구호물자 옷 입고요. 미국 사람들이 준 구호물자로 밥 세 끼 드신 분들이 전 국민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얼마나 많이 줬냐면요. 11년 동안 저 아프리카 대륙 54개국에 미국이 원조한 달러보다 54개국 미국이 도와준 비용보다요. 대한민국 하나 도와준 비용이 더 많아요. 아프리카 54개국으로 갈 달러 구호물자가 전부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아프리카 54개국을 다 합친 것보다 아프리카 전체보다 요 조그만 나라 한국 경제력이 더 커요. 이렇게 아프리카보다 많은 달러를 갖다 줍니다. 달러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술을 가르쳤어요. 우리나라 5,000년 동안 농사 지었는데 농사 기술도 변변치 못해 갖고요. 비료 만들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뭘 썼죠? 똥오줌. 옛날 시골 가면 막 냄새가 진동했어요. 왜? 비료 만들 능력이 없으니까 똥오줌 비료로 사용했어요. 그나마 할 줄 아는 게 농사인데 그 농사에서 비료도 못 만들었습니다. 이 세계 최강대국. 그 당시 기술력으로 세계 최고였던 미국이요. 세계 첨단 기술을 한국에 공짜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미국보다 앞선 기술 분야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한국의 모든 기술, 건축 기술, 화학 기술, 제철 기술, 전기 기술, 전자 기술 전부 다 한국의 모든 기술의 출발점은 미국이 공짜로 가르쳐 줬어요. 미국이 가르쳐 주는 기술은 열심히 배웠어요. 미국이 안 가르쳐 주는 기술은 몰래 훔쳤어요. 정말 위대한 민족입니다. 공짜로 배우고 훔치고 그러면서 기술이 발전해 갖고 지금은 우리가 세계 1등하는 그런 기술력도 많이 갖게 된 겁니다. 물자를 쏟아부어 주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이 첫 번째 조항 때문에 한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조항, in and around Korea. 한국과 그 주변에 미군을 배치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 법에 해외 주둔한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쟁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좌파 정권 때문에 좌파 정권이 전방에 있던 미군을 뒤로 뺐어요. 평택 미군 기지를 뒤로 옮겼잖아요. 그 바람에 전방 안보 상황이 위태로워졌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이 이 조약을 맺을 때는요. 미군이 어디를 지켰냐면 북한에서 만약 다시 한번 남한에 침략한다면 북한이 공격 가능한 루트가 24개가 있어요. 북한은 그 24개 길 중에 몇 개를 활용해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남침 가능 루트 24개를 한국군이 아니라 미군이 지켰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김일성이가 다시 한번 쳐들어오려고 총을 빵 쏘면요. 그 총알은 한국이 아니라 미군한테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전쟁은 한국과 북한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의 전쟁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미군을 휴전선에 배치해서 다시는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이승만이 요구한 두 가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건 무슨 조약일까요? 첫째, 한국이 잘 살 때까지 무조건 지원한다. 둘째, 다시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국이 지켜준다. 이 조약 맺고 지금까지 미국이 지켜주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조약이에요? 미국이 무조건 도와주니까 한미 원조 조약. 원조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보호해 주니까 한미 보호 조약. 이래야 맞는데요. 이승만은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 조약의 이름은 뭐냐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대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맺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원조를 받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원조 조약 맺은 게 아닙니다. 상호 방위 조약이니까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려서 굶어 죽게 되면은 너무 염려하지 마. 우리 한국이 미국을 먹여 살려 줄 거야. 지금은 우리가 군사력이 약해서 미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당당한 자주독립국가 코리아가 미군 밑에서 미국한테 그냥 붙어가지고 보호받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상호 방위 조약이니까 앞으로 외적이 쳐들어와서 미국이 망할 지경이 되면 고민하지 마. 우리가 외적을 다 물리쳐줄 거야. 상호 방위 조약. 대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이승만의 천재성이고 이승만의
자존심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있지. 당당한 자주독립국가 대한민국이 왜 무슨 원조조약을 맺고 왜 무슨 보고조약을 맺습니까? 상호방위조약. 우리 어디까지나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돕는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조약을 맺었으나 우리가 미국을 도와주고 미국을 지켜줄 일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죠. 어쨌든 대등한 조약입니다. 이거는 절대 숙이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 올해가 한미동맹 맺고 한 60년 됐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줄여서 한미동맹, 이 동맹 맺기 이전 60년, 1953년에서 54년에 최종 한미의사록에 양쪽 의회가 사인을 해갖고 최종 동맹이 완성되는데요. 한미동맹 맺기 정확하게 60년 전 1894년에 청일전쟁이 있었습니다.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우니까 우리랑 상관이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 고래 싸움에 새우등 쳐졌죠. 청나라하고 일본이 어디서 싸웠죠? 조선 땅에서 싸웠습니다. 주된 전쟁터가 평양. 일본 군들이 전쟁을 할 때 야, 저기 조선 사람 사는 집이니까 폭격을 해도 저 옆에다 폭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중국군이 전쟁을 할 때 야, 우리가 일본 놈만 죽여야지 우리 총알이 빗나가서 조선 사람 죽으면 안 돼. 조선 백성을 보호해 가면서 전쟁을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닥친 대로 쐈어요. 청일전쟁 끝나고 나서 조선의 두 번째로 큰 도시였던 평양시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우리 강토가 폐허가 돼요. 조선 사람 수십만이 죽었어요. 안타까운 거는 그때 나라가 아주 힘이 없어가지고 몇 명이 죽었는지 지금도 몰라요. 통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청나라 일본이 싸우는데 수십만 조선 사람 죽었어요. 그 다음 러일 전쟁 때 수십만 죽었습니다. 한일 합방으로 학살당한 사람 죽은 사람 다 합치면 95만 돼요. 만주사변 중국 사람 한 100만쯤 죽었습니다. 중일 전쟁 이거 몇 명 죽었는지 몰라요. 일본 놈들이 난징 대학살이라고 들어보셨죠? 난징에서 강간당하고 죽은 여자만 30만 돼요. 몇십만을 그냥 통째로 죽였기 때문에 몇 명 죽었는지 모릅니다. 대략 중일 전쟁으로 한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500만 죽었을 까 그래요. 태평양 전쟁 이것도 글쎄요 한 500만 이상 죽었죠. 한국 전쟁 이것도 한 300만에서 500만. 보세요 여러분. 이 많은 전쟁이 다 어디서 일어났죠? 한국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60년 사이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죽는 전쟁이 7건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의 한반도가요. 자, 60년 동안 이랬고요. 우리나라 역사 5천년을 보면요. 우리는 5천년 동안 997번 침략당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5년에 한 번 한 500명 죽어요. 13년에 한 번 1000명 죽습니다. 13년에 한 번 1000명씩 죽는 전투가 무려 5천년 동안 있었어요. 우리는 5천년 동안 맨날 침략당해갖고요. 5년 지나면 한 500명 죽고요. 13년 지나면 1000명 죽어요. 마지막 60년 동안은요. 수십만 수백만 죽는 전쟁이 7건이나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미국이 한국을 딱 지켜주니까 요 한미동맹 맺고 지금 60년 됐어요. 6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100명 이상 죽은 전투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한국군이 100명 이상 죽은 사건이 있었나요? 중국이 쳐들어와서? 일본이 쳐들어와서? 북한이 쳐들어와서? 100명 이상 죽은 사건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 한국군이 강해서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지켜주니까요.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못 쳐들어옵니다. 일본 놈들이 맨날 독도가 지네 땅이라 그러죠? 만약 일본 해군이 독도를 접수하기 위해 쳐들어오면요. 일본 해군과 한국 해군이 싸우면은 전투는 12시간 안에 끝나요. 우리 해군력은 일본 해군 12시간 정도 버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본의 군사력이 막강하게 강해요. 그런데 일본이 말로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절대 독도에 못 쳐들어옵니다. 왜 못 쳐들어올까요? 한국이 무서워서가 아니고요. 일본이 독도에 쳐들어오는 순간 전쟁은 한일 전쟁이 아니라 미일 전쟁이 돼요.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싸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승만 강연하면요, 저 수구골통 목사가 독재자를 찬양한다고 저를 욕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를 욕하는 사람한테 제가 공개적으로 질문했어요. 좋다, 당신들 말처럼 이승만이 그렇게 형편없고 나쁜 사람이라고 치자. 이승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치고, 그럼 그 나쁜 이승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내 질문에 대답해보라. 첫째, 인류 역사 7,000년의 이승만만큼 약소국 지도자가 강대국한테 할 말 다 하고, 할 말 다 할 뿐만 아니라 강대국을 가지고 논 강대국이 약소국을 요리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요리하고 한일합방에서 그냥 이름도 다 창씨개명해서 조선말도 못 쓰게 하고 일본이 우리 민족 가지고 놀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약소국이 강대국을 가지고 논 사례 이승만 말고 있느냐? 둘째, 이승만이 맺은 한미동맹처럼 강대국과 약소국이 조약 맺는 게 무슨 조약이 있을까요? 을사조약. 강대국 일본이 약소국 조선과 조약을 맺어갖고 어떻게 했죠? 외교권 뺏어갔어요. 한일합방 강제로 조약 맺어갖고 나라를 없애버렸습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조약 맺으면요, 강대국이 뺏어가죠. 근데 강대국과 약소국이 조약을 맺었는데 약소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인류 역사 7,000년에 이승만이 맺어낸 한미동맹만큼 강대국이 약소국을 일방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이런 조약 맺은 사람 있냐? 제가 물어봐요. 첫째, 약소국 지도자가 강대국을 가지고 논 사례. 둘째, 이승만이 맺은 것처럼 강대국이 약소국을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조약. 이거 있냐? 제가 물어보면요, 개거품을 물고 욕했던 사람 가운데 제 질문에 대답한 사람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겁니다. 왜? 이건 이승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승만의 외교적 업적 때문에 우리 역사 5,000년에 처음으로 60년 동안 100명 죽는 전투 단 한 번도 없는 장기간의 평화시대가 한반도에 도래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했던 나라가 60년 동안 전투 한 번 없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 됐고, 그렇게 우리가 맨날 한민족이 우수한데요,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쳐들어와서 죽여, 해보려고 그러면 쳐들어와서 뺏어가. 강대국 등살에 우리가 제대로 제주를 발휘 못했거든요. 미국이 딱 지켜주니까 60년 동안 전쟁이 없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5년에 한 번 두들겨 맞았던 맷집 있잖아요. 그걸 발휘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70년 만에 경제 규모 3만 1,000배가 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전쟁이 없으니까 경제가 발전했죠. 옛날처럼 맨날 쳐들어오면 어떻게 경제를 개발할 수가 있겠어요? 경제만 발전했습니까? 한류 열풍이라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 한국 문화가 보급되는 문화의 대국이 됐죠. 60년 동안 전쟁이 없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장기간의 평화 시대가 찾아오니까 경제, 기술 모든 면에 한민족의 이 가능성을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미동맹을 맺고 나서 미국이, 원래 미국하고 동맹 맺은 나라가 아시아엔 한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정책은 아시아에 있는 국가랑은 절대 동맹을 안 맺는다. 이게 250년 미국 전통이었는데요. 그걸 이승만이 깨서 동맹을 맺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미국과 동맹 맺고 싶은 나라는 100개가 넘죠. 다 미국하고 동맹 맺고 싶은데요, 안 돼요. 근데 한국이 그걸 해냈거든요. 아시아의 유일한 동맹국 한국, 저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를 제대로 대우한다. 그 전까지 이승만을 죽이려고 검토도 하다가 기왕 동맹을 맺은 거, 동맹국을 확실하게 대우한다. 이승만을 초대해서 영웅으로 대접해 줍니다. 이게 브로드웨이 카퍼레이드예요. 세계에서 땅값 제일 비싼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미국 정부가 이승만을, 미국 국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열렬하게 환호하면서 카퍼레이드를 벌어줍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이승만 이전에 미국 사람 가운데 미국 역사 200년 동안 브로드웨이에서 카퍼레이드 한 사람이 미국 사람 가운데 둘밖에 없어요. 미국 대통령은 하나도 없고요. 첫째, 1차 세계대전 승리로 이끈 영웅. 둘째, 2차 세계대전 승리로 이끈 영웅. 이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니까 이건 세계 최고 영웅입니다. 그 장군이 개선할 때 여기서 미국 역사상 미국 사람 가운데 딱 2번 브로드웨이 카퍼레이드 했어요. 미국이 아닌 외국 사람 가운데는 브로드웨이 카퍼레이드 한 사람이 한 번. 누구냐면 지금도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윈스턴 처칠 수상. 그 수상이 수상하다가
물러난 다음에 그동안 전쟁하느라고 수고 많았다고 현직이 아니라 전직이 됐을 때 수상자리에서 물러난 다음에 유로 차원에서 그 영국 역사상 최고의 수상이니까요. 카퍼레이드 해줬습니다. 미국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 전직이 아닌 현직 국가 원수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승만이 브로드웨이 카퍼레이드를 해요. 그 대단한 겁니다. 미국 사람 가운데 미국 사람 가운데 2명, 외국 사람 가운데 2명, 동양인 가운데는 처음, 현직 국가 원수로는 미국이 아닌 사람 가운데는 처음으로 이승만이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카퍼레이드를 하죠. 그리고 1954년 7월 28일 미국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을 인준할 때 미국 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합니다. 유창한 영어로 연설해요. 여러분 사진 보면요. 국회의사당에 빈자리가 없죠.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 있죠. 이승만이 국회에 와서 연설한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난리가 나요. 평상시는 국회의원만 와서 연설을 듣는데요. 야, 공산당하고 끝까지 싸웠던 저 이승만 얼굴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장성들이 군인들이 연설을 듣겠다고 몰려옵니다. 야, 이승만이 맺은 한미동맹 이건 국제법상 유례가 없는 거다. 법적으로 국제법상 이승만 연구해야 된다. 미국의 사법계,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자들이 학자들이 갑자기 또 이승만 연구한다고 몰려옵니다. 또 누가 왔을까요? 미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미국 국회에 들어와서 연설을 듣겠다고 줄을 서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가난한 나라 외교관들. 왜 왔을까요? 아니 한국이 우리나라보다 못 산 나라인데 이승만 한 사람이 외교를 잘해가지고 아프리카로 갔더니 한국으로 다 갔어요. 그러니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외교관들이 야 나도 이승만처럼 외교 잘해가지고 가난한 우리 국민들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러고 이승만 보고 배우겠다고요. 외교관들까지 다 몰려왔습니다. 그럼 미국 국회에 자리가 모자라게 돼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미국 국회에서 좌석표를 나눠줘요. 표를 받은 사람만 들어오게 합니다. 그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국회의원인데 표를 못 받아갖고 못 들어가게 돼요. 국회의원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저희가 내 직장이라고 내가 저기서 맨날 발언도 하고 법도 정하는데 왜 내가 못 들어가야 되냐고 문 앞에서 막 따지고 싸움이 납니다. 그때 수위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길래 일찍 오셔서 줄을 쓰시지 왜 늦게 오셨냐고. 이 뭐 세계 각국에서 미국의 군인, 법률가, 국회의원 다 들어와갖고 야, 저 미국하고 맞짱 뜬 이승만 얼굴 보고 연설 한번 듣자. 다 모여서 다 기립박수를 치죠. 40분 연설하는데 33번 기립박수가 터져요. 1분에 한 번씩 일어나고 박수를 칩니다. 첫 번째 기립박수가 터진 대목이 뭐냐면요. 따와갖고 이렇게 연설합니다. 한국을 위해 싸워준 미국 국민들과 미국 정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Special thanks to 이렇게 말해요. 누굴까요? 모든 미국 국민들에게 감사하는데 Special thanks to 내가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내가 될 것 같은데 뭐라 그러냐면요. Special thanks to all American mothers. 모든 미국의 어머니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들을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전쟁터에 보내셨습니다. 미국의 아들들 5만 명이 죽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연설하면 미국 국민들이 텔레비를 보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지겠죠?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이름 모를 골짜기에서 한국 젊은이와 미국 젊은이가 함께 싸우다가 함께 적의 총탄을 맞고 쓰러져 함께 죽었습니다. 미국 엄마들이 막 눈물이 나죠. 한국의 이름 모르는 골짜기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편지가 왔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이름 모를 골짜기에서 한국 젊은이와 미국 젊은이가 함께 싸우다가 함께 쓰러져 함께 죽었습니다. 함께 쓰러진 한국과 미국의 젊은이가 지금 이 시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함께 안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 이렇게 연설하니까 미국 전역에서 엄마들이 다 눈물이 터지고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나갖고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낸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 중요한 연설에 복음적인, 함께 싸우다가 함께 죽은 한국과 미국의 젊은이가 지금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일어나서 다 박수 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립박수를 한번 딱 받고 그 다음 연설부터는 전부 다 욕이에요. 미국 니네가 언제부터 강대국이냐? 가나안 나라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 아니냐? 그렇게 강대국 됐으면 공산당이랑 끝까지 싸워야지. 무슨 휴전이냐? 이 겁쟁이 미국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을 욕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한국은 4,000년 당당한 자주독립국가고 통일신라 이후로 1,500년 우리는 단일민족 단일국가였습니다. 그죠? 나눠진 적이 없어요. 이 통일된 국가를 이뤘던 자랑스러운 한민족이 지금 휴전 때문에 남북 분단이 됐다. 왜 한국이 통일 안 되느냐? 저 워싱턴의 겁쟁이들, 비겁한 암소들 때문이다. 이렇게 연설했어요. 아니, 사람을 소에 비유하면은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닉슨 부통령 이런 사람들이 남자니까 숫소래야 되는데 암소라는 거야. 암소. 왜 암소라 그랬을까요? 거시기가 없는, 저 남자 구실도 못한 놈들이라는 얘기죠. 저 암소 같은 워싱턴의 겁쟁이 놈들 때문에 우리 한국이 독립이 안 됐다, 통일이 안 됐다. 그 얘기를 어디서 했어요? 워싱턴에서 했어요. 그걸 미국에서 했습니다. 이러고 미국을 막 비판하는 연설을 해갖고 이 연설 때문에 나중에 이승만 박사가 내 일생 일대 최대의 실수였다. 이 연설 때문에 아니, 미국 대통령이 들으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아프리카보다 많은 걸 원조를 해주고 다 도와줬는데 와서 암소라 그래. 그것도. 그 이승만이 왜 이렇게 강경한 연설을 했냐면요, 이승만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휴전선이 한번 그어져 갖고 남북 분단이 되면은 이 분단돼서 다시 통일될 때까지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 이 분단이 장기화되면 2천만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는 김일성이의 노예가 되고 수백만 명이 굶어 죽게 된다. 북한에서 4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게 1990년대 일이거든요. 이승만은 50년 전에 미리 내다봤어요. 저 북한에서는 경제가 붕괴해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게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요, 6.25 전쟁 때문에 나라가 다 박살나갖고 힘이 없습니다. 지금 다시 전쟁한다는 게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지만 기왕 고생하는 김에 전쟁 다시 한번 해갖고 지금 빨리 통일을 시켜놔야지. 지금 통일 안 시키고 분단이 50년 100년 가면은 우리 동포들 수백만이 굶어 죽는다. 수백만 굶어 죽는 것보다는 고생되더라도 지금 한번 전쟁하는 게 낫다. 이렇게 통일에 대한 절박한 심정 때문에 미국 수도 한복판에서 미국을 비판하는 이런 연설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한미 관계가 악화돼갖고 나중에 고생을 많이 하시죠. 자, 강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 강의 못한 내용은 제 책에도 있고요. 제 CD에도, 저 CD에 강의가 5개 있습니다. 그 중에 3개를 제가 여기서 했는데요.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만은 어떻게 인류 역사 7,000년에 아무도 이루지 못한 약소국이 강대국하고 맞짱을 떠서 가지고 놀고 이제까지 대한민국이 전투 한번 일어나지 않고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한미동맹이라는 아무도 못하는 천재적인 외교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전쟁 때 이승만을 수행했던 분들의 기록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서가 뭐라 그랬냐면요, 전쟁 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대통령이 맨날 낚시만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낚시 광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비서가 깨달아요. 낚시가 아니었다.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아니, 대통령이 나라 망하는데 왜 자꾸 낚시하러 갔을까요? 전쟁 때 대통령이면요 24시간 경호원이 밀착 마크예요. 여러분, 내 옆에 늘 경호원이 있으면 뭐 하기가 어려울까요? 기도하기가 어렵죠. 그 이승만 박사가 뭐 했냐면요, 나 낚시하러 갈 테니까 자네들은 여기서 기다려. 호숫가에 경호원들 기다리게 하고요, 혼자서 낚시한다고 노젓고 호수 한가운데로 가요. 거기서는 마음껏 울 수가 있어요. 통곡을 할 수가 있어요. 전쟁통에 나라 망하게 됐다고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아이고 이 나라가 망할 겁니다.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이 울고 통곡을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힘이 빠졌는데 국민들이 지치지 않겠어요? 국민들 앞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기록을 보면 전쟁 때도 할 수 있다. 우린 이긴다. 이 기회 통일시켜야 된다. 항상 자신만만해갖고 이승만 박사만 지나가면 군인들이 용기가 솟구쳤어요. 그 기백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분도 사람인데 어떻게 항상 용감 묵상했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나 낚시하러 갈게. 경호원들 다 떨겨놓고 혼자 노졌고 물 한가운데 가갖고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할 지경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턱곡을 하고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멀리니까 경호원들이 잘 모르죠. 그러고 다시 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부인이었던 프란체스카 여사가 독일의 슈피겔 지하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스트리아 여인이었잖아요. 게르만계니까 오스트리아, 독일 계통의 백인 여자로 아시아에 와서 퍼스트 레이디로 살았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프란체스카의 대답: 나는 평생 우리 남편 얼굴이 아니라 등판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뺏겼는데 그 뺏긴 나라를 독립운동에서 되찾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하루 종일 독립운동하고 돌아다녀봤자 성과가 없어요. 그 성과 없는 일을 36년 동안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안 나오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고생하고 돌아와서 집에 딱 들어오면 이승만 박사가 엎드려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나라를 되찾게 주십시오. 그 부인이 딱 들어왔고 남편 만나려고 보면은 남편의 얼굴이 아니라 등판이 보이는 거예요. 여보, 우리 기도하지 말고 놉시다. 이럴 수 있나요? 남편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니까 등판 바라보고 같이 기도하다가 기도한 채로 잠들었다는 거예요. 6.25 전쟁 때 프란체스카의 기록을 보면요, 밤마다 침대 위에 올라가고 이승만 박사가 엎드려가지고 그 등판만 보이는 거예요.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민족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3년 내내 이승만이 울부짖고 밤새워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대한민국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승만이 미련했을까요? 아시아인, 황인종, 동양인 최초의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법 박사. 미국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고 유창한 영어로 오히려 미국 대사가 오면 미국 대사한테 미국 역사를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세계 최고의 천재인데요, 이 천재가 하나님 앞에는 천재로 나간 것이 아니라 겸손한 죄인의 모습으로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미련합니다.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민족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 누가 이런 상상을 했겠어요. 상호 방위 조약이란 걸 맺어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한 나라가 아프리카 54개국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원조를 받아내고 잘 살 때까지 기술 지원을 받아내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대우위 시켜주고 인류 역사 7,000년에 이런 조약, 이런 업적은 없습니다. 이건 뭐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나게 크고 54개국보다 많은 원조를 한 나라가 받았으니 얼마나 큰 겁니까? 조약에 사인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1년 수출액의 34배를 받았으니 얼마나 큰 거예요? 전쟁 안 나게 지금까지 지켜주니 이게 얼마나 은밀한 일입니까? 이건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한 지도자가 정말 국가와 민족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부르짖었더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크고 은밀한 일이 보여져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강한 나라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정신과 그 신앙을 이어받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크리스찬 애국자들이, 특별히 그런 지도자들이 애국하는 교회, 행동하는 교회,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도 불사하는 이곳 사자교회에서 불꽃처럼 일어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3일 동안 강연을 했는데 인간 이승만을 우상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승만 박사가 제 책과 강연 CD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나중에는 간신배들한테 휩싸여가지고 말도 못하는 실수를 합니다.
이런 천재가 간신배들한테 속아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잘못도 저질러요. 그게 사람입니다. 인간 이승만에게 정말 배워야 될 점이 많고 우리가 당연히 그분을 존경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승만을 사용하신 하나님. 이승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크고 은밀한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 이승만과 함께 하셔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승만 같은 사람이 되고 이승만처럼 쓰임 받자는 게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어요? 이승만 박사 물론 대단하신 분이고 우리가 존경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 어려운 시절에 이승만이라는 사람 하나를 세워서 이승만을 통해 대한민국을 축복하셨고 한민족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펴 주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5,000년 짓밟혔던 약소민족, 나라마저 빼앗겼던 식민지 조선, 겨우겨우 나라를 되찾았지만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으로 폐허가 된 조국, 그래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승만과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지금도 지켜주시고 돌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과 같은 예수사랑, 나라사랑의 정신을 우리 모두가 계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자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승만과 같은 위대한 애국자, 크리스찬 리더가 이 교회에서 불꽃처럼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승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라를 살리셨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이어받아 이곳 사자교회에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르짖어 목 놓아 눈물을 흘리고 간절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승만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사자교회 모든 교우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크리스찬 리더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이곳에서 이승만처럼 대한민국을 사랑하여서 통일 한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사자교회 자녀들 가운데 탄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